다음 도전자는 어떤 분일까? 아우 다리.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에 나선 윤정원 도전자. 그런데 곡소리를 내다가 벤치부터 찾아가는데요. 아이고 다리야. 아우. 이제 살 빼려고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운동하는 시간보다 사실 앉아서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잠시 후 야외 운동은 포기했지만 이대로 멈출 순 없다. 실내 자전거를 선택한 정원 씨. 40분 정도 하고 나니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아우 못하겠다. 아우 힘들어. 40분이면 제법 땀을 뺀 듯한데요. 체중도 좀 줄지 않았을까 싶었던 생각은 오산입니다. 운동을 해도 이렇게 안 빠지네. 제가 큰애 첫 출산하고 한 25kg 정도가 쪘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빠지지 않고 살이 찌면 쪘지 빠지진 않더라고요. 체중 좀 줄여보겠다고 종일 굶은 도전자. 뒤늦게 과일로 끼니를 때웁니다. 살 빼려고 밥 대신 이제 귤 같은 과일을 먹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배가 고프니까 먹다 보면은 좀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당이 많은 과일은 다이어트의 적. 혈당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요. 비만과 잘못된 다이어트, 안 좋은 식습관은 전신 통증까지 불러왔습니다. 윤정원 도전자, 이대로 괜찮은 걸까? 20년 넘게 이제 계속 살찐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이번 도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건강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윤정원 도전자. 과연 도전단의 상태는 어떨까? 검사 결과 발견된 공통적인 문제점. 비만 환자들을 보면요, 대개 렙틴 호르몬 수치가 많이 상승해 있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라 라고 지시를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렙틴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렙틴 호르몬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많이 높게 되면요,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생겨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과식과 폭식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겸상을 살펴보니까 도전단 두 사람 다 모두 렙틴 호르몬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정 씨는 정상치의 약 1.5배, 정원 씨는 약 3.1배 높은 수치. 더구나 김우정 도전자는 고혈당에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윤정원 도전자 또한 고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단계였습니다. 복부 비만 측정 결과 김우정 도전자 허리둘레 96cm, 윤정원 도전자 128cm로 위험 수위입니다. 그렇다면 복부 초음파는 어떨까? 이게 이제 왼쪽 신장하고 비장 사이 요게 내장 지방이거든요.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요게 비계 같은 거야, 우리가 기름 덩어리. 여기가 왜 문제냐면 이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물질이 세 개가 있어요. 염증 물질. 두 번째는 과다한 활성산소. 세 번째는 발암 물질이 나. 이게 계속 나와도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또 한 가지 피하 지방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정상이에요. 3배야, 3배. 3cm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혈액의 염증 정도를 파악하는 생혈액 검사는 어떨까요? 살이 찌면은 피 속에 지방하고 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럼 피가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어. 근데 이게 달라붙어서 원리관에 혈관에 달라붙으면은 뇌혈관 질환, 심장관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급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윤정원 도전자 내장 지방은 정상의 약 5배, 피하 지방은 정상의 약 3배로 심각한 수준. 혈액도 이미 끈적해져 심뇌혈관 질환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없어야 돼. 이게 내장 지방이에요. 근데 28.6이면 중간 정도로 심한 거예요. 피하 지방도 이게 1cm가 정상이거든요. 1cm는 다 있어야 돼, 누구나. 네. 이게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장기 보호. 근데 지금 2.44cm니까 2배 반이죠. 한편 김우정 도전자는 어떨까? 이게 적혈구인데 이렇게 하나씩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살이 쪄 있으면 피가 끈끈하거든요. 피가 이렇게 뭉쳐 다녀요, 다. 그녀 또한 내장 지방이 정상의 약 3배, 피하 지방은 정상의 약 2.5배로 위험 수준.
또한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혈구 뭉침이 심각했습니다. 도전단 두 분의 공통점은요,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는 것인데요.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요, NOD1으로 사용되고 남은 잉여 포도당이 혈중에 남아서 당뇨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과잉 탄수화물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돼서 혈관 속 지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권장량을 넘어선 2배. 한국인의 6분의 1은 이미 당뇨병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흰 쌀밥을 비롯한 빵, 라면과 같은 밀가루 음식, 과일과 같은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소화 과정이 짧아서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시켜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라는 이름의 유산균인데요. 이는 모유율의 유산균으로 장 건강은 물론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쇠구수를 단당류라고 가정할 때 단당류는 소장벽을 쉽게 통과해 지방으로 축축되는데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은 장 속에 단당류를 끌어모아 다당류로 합성. 소장벽 통과를 어렵게 해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실제 BNR17 유산균 섭취 후 대변으로 배출된 다당류 함량이 약 5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뭐 몸이 항상 뚱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늘 걱정은 했었는데 막상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살을 제가 빼야겠다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못된 식습관도 좀 고쳐보고 안 하던 운동도 해보면서 14일 동안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공포의 비만 합병증을 막기 위한 도전 스타트! 윤정원 도전자 제일 먼저 식단부터 바꿨습니다. 닭가슴살, 다시마 쌈을 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시마는 지방 흡수하는 방해 작용이 많다고 해서 당 함유가 높은 과일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고 있는데요. 과일만 먹을 때보다 속도 든든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했다는데요. 목 스트레칭은 물론 복부에 자극을 주는 동작까지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집에서 이 수건을 가지고 복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관절에 무리가 없고 열심히 하면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하다 보니 확실히 변화가 보이는데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작정하고 시작한 다이어트. 꾸준히 실천 중인 게 또 있습니다. 도전 시작한 이후로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을 챙겨 먹고 있는데요. 식욕 조절이 좀 되는 것 같아서 폭식이 줄었고요. 적당히 먹어도 포만감이 유지돼서 좋아요.